안녕하십니까. 실리콘밸리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실리콘밸리에서 근무하면서 매일매일 실제로 직접 사용하거나 저희 팀에서 개발자분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하다 보니 제품도 너무 좋고 사업의 성장성도 매우 좋아 보여 실제로 제가 투자도 하고 있는, 그러나 한국 분들께는 잘 안 알려졌거나 조금 생소한 테크 성장주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하루나 이틀 간격으로 한 종목씩 차례차례 자세히 분석한 내용들을 올려드릴 계획입니다. 제 영상은 특정 종목의 매매 권유가 아니며 기업에 대해 공부하시는 차원에서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고 만일 시청자분들께서도 괜찮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들 기업들을 관심 종목으로 지정해 놓으시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탑5 기업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워크데이, 두 번째는 아틀라시안, 세 번째는 스플렁크, 네 번째는 옥타, 다섯 번째는 쿠파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워크데이입니다. 워크데이는 한마디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기업 고객들에게 인사관리 및 재무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2018년 포춘이 선정한 미래 유망 기업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특히 워크데이는 인사관리 솔루션 부문을 중심으로 과거 수년간 급격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재무관리 부문은 인사관리 사업이 커감에 따라 사업의 규모를 더욱더 확장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추가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사관리 솔루션이라는 말이 조금 거창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별것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직원들의 급여, 휴가, 인사평가, 각종 회사 내 혜택 등을 직원 개개인들이 쉽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인사관리 포털 시스템을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직원들은 매달 월급 명세서를 확인하고 휴가를 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사 내에 정해진 프로세스에 따라 휴가를 회사에 신청합니다. 또한 자신의 상사에게 인사고과를 평가받고 자신의 밑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반대로 평가를 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회사에서 보조해주는 건강보험이라든지 은퇴 주식계좌라든지 하는 각종 회사가 주는 혜택이 매우 중요해서 직원들은 늘 이를 자주 확인하고 관리합니다. 워크데이는 이러한 기능을 온라인상에서 쉽게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어떤 분들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솔루션이 과거에 없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기업들은 이러한 인사 관련 포털이나 시스템을 오라클 등의 IT 솔루션을 사용하여 자신의 니즈에 맞게 만들어 사용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이나 LG그룹은 이들 회사 나름대로 직원들이 사용하는 인사관리 포털과 시스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인사관리 시스템은 일단 구축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특히 대기업이라면 회사가 자체적으로 수천, 수만 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서버도 필요하고 한번 만들어 놓으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거나 바꾸기가 매우 힘듭니다. 새로운 기능이나 기존에 있던 기능 중 필요 없는 기능 혹은 변경해야 하는 기능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번번이 새로 개발하고 고치고 하는 일은 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매우 비효율적인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인사관리 소프트웨어 제공해주는 회사가 얼마나 크겠어, 얼마나 성장성이 있겠어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4년 전 제가 처음 이 회사 이름을 듣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았을 때 크게 놀라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워크데이가 이미 상장한 회사라는 점에서 놀랐고, 두 번째로는 4년 전 당시 시가총액이 무려 13조 원이 넘었다는 점에서 더 크게 놀랐습니다. 참고로 현재 워크데이의 시가총액은 약 56.4빌리언 달러로 한화로는 약 60조 원 규모입니다. 일단 워크데이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누가 이 회사를 설립했고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워크데이는 2005년 데이브 더필드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데이브 더필드는 1941년생으로 현재 80세이며 사실 인사관리 솔루션 부문에서는 최고의 전문가이자 크게 성공한 연쇄 창업가입니다. 한국에는 잘 안 알려져 있지만 관련 업계 분들은 이름은 한 번쯤 들어봤을 정도로 나름대로 미국 IT 업계에서는 큰 성공을 이룬 분입니다. 데이브는 미국 동부의 명문대학인 코넬 대학교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였고 MBA를 취득하였습니다. 첫 직장은 1980년대 당시 최고의 IT 기업이었던 IBM이었으며 그곳에서 마케팅 및 시스템 엔지니어로 첫 커리어를 시작합니다. 데이브는 IBM에서 근무하면서 일반 기업들의 인사관리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를 확인하게 됩니다. 데이브는 곧 회사를 그만두고 IBM의 시스템상에 일반 기업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업용 인사관리 및 회계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인테그랄 시스템즈라는 회사를 창업합니다. 이후 기업용 컴퓨터 시스템 시장이 발전하면서 데이브는 좀 더 개선된 인사관리 및 재무관리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을 새롭게 만들기로 계획하였고
지금으로부터 약 34년 전인 1987년 피플소프트를 창업합니다. 피플소프트는 1987년부터 2005년까지 18년 동안 인사관리, 재무관리, 공급망 관리, CRM, 즉 고객관리 등 기업관리 분야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기업용 종합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오라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ERP 솔루션 기업이 된 것입니다. 당시 ERP 시장 1위였던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 회장이 눈에 피플소프트의 이러한 큰 성장이 달가울 리 없었습니다. 오라클의 회장 레리 앨리슨은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피플소프트의 인수를 제안했으나 피플소프트의 주주들은 회사를 넘기는 것을 반대합니다. 결국 오라클은 2003년 피플소프트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겠다고 선포했고 더 비싼 가격으로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하여 2005년 1월 결국 피플소프트를 인수하고 맙니다. 현재도 화면과 같이 오라클 사이트 내에서 피플소프트의 제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데이브 더필드는 피플소프트가 오라클에 인수되면서 회사를 나와야 했지만 어찌되었든 매각대금으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데이브는 은퇴했던 것이 아니라 회사를 팔자마자 바로 2개월 후인 2005년 3월 기존 피플소프트의 CSO, 즉 최고 전략 담당 임원이었던 아닐 버서리와 같이 의기투합하여 새롭게 기업용 인사관리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다시 설립합니다. 그것이 바로 워크데이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기존에 만든 회사가 적대적 M&A로 경쟁사에 넘어가자 그 회사보다 더 나은 인사관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업을 만들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창업 초기에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다시 만들어야 했고 기업 고객들에게도 다시 제로부터 영업을 해야 했기 때문에 초기 2~3년간은 워크데이 역시 꽤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워크데이는 처음으로 플렉트로닉스라고 하는 20만 명이 넘는 종업원을 거느린 대기업과 인사관리 소프트웨어 서비스 부문에서 큰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기점으로 기업 고객들이 서서히 늘어가며 성장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특히 2011년에는 85밀리언 달러, 한화로는 약 900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하게 되는데 워크데이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제품, 성장 가능성을 보고 내노라 하는 유명한 투자기관들이 앞다투어 투자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 세계적인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와 T. 로우 프라이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2년 봄에 워크데이는 미국 내 중견기업과 포춘 500대 기업들 내에서 총 310여 개의 기업을 고객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 2012년 10월에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하였고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74% 급등하는 기염을 토합니다. 이 당시 워크데이의 시가총액은 9.5빌리언 달러, 한화로는 약 10조 원 규모였고 페이스북의 IPO 이래 가장 많은 현금을 조달한 테크 기업이 바로 워크데이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큰 기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워크데이는 클라우드 기반의 정기구독 모델을 도입하여 매달 기업 고객이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였고 이러한 사업 모델을 바탕으로 사업도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모두 워크데이의 서비스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워크데이를 통해 인사관리 시스템 비용을 크게 절감하면서 보다 편리하게 인사관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인사관리 서비스가 기존에 회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닌 클라우드 기반이 되면 무엇이 더 좋을까요? 일단 고객의 데이터가 모두 온라인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기 때문에 기업 고객은 따로 서버를 자체적으로 보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서버 운영 비용이 절감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매달 사용한 만큼의 구독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초기에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서비스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기업이 따로 큰 돈을 들여 기존의 오래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필요도 없습니다. 워크데이가 알아서 최신 기술을 사용하여 계속해서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기 때문입니다. 자사의 니즈에 맞게 워크데이 시스템을 커스터마이징하여 타사의 제품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인사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워크데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사관리 부문이 가장 크게 돈을 벌어다주는 핵심 사업입니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는 재무관리 솔루션 분야까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관리와 재무관리 각 부문 내에서도 기업 고객들의 니즈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추가시켜 매출 기회를 더욱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적은 과연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워크데이의 2012년 매출액은 134밀리언 달러, 한화로는 약 1,500억 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3.6빌리언 달러, 즉 약 4조 원으로 8년 동안 27배라는 엄청난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순수익은 적자로 2020년의 경우
마이너스 480밀리언 달러, 한화로는 약 5천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순손실의 가장 큰 이유는 워크데이가 연구개발, 즉 R&D 부문에 매년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0년에만 약 1.5빌리언 달러, 한화로는 약 1.7조 원을 연구개발비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의 거의 절반을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현금은 얼마나 쌓아놓고 있을까요? 2020년 현금 보유량을 보시면 약 1.9빌리언 달러, 한화로는 약 2.1조 원으로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워크데이는 아직 수익을 챙기기보다는 공격적인 성장을 통해 일단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에 더 포커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적자 상황이 크게 걱정할 이슈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향후 매출이 더 크게 성장하고 수익도 흑자로 전환된다면 주가가 더 크게 오를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분기별 매출을 보시면 코로나 사태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워크데이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8% 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잘 성장해온 것은 알겠는데 앞으로도 큰 성장이 가능할까의 여부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실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워크데이의 사업이 향후에도 아직 크게 성장할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경쟁사가 쉽게 카피하기 힘든 소프트웨어의 기술력입니다. 워크데이가 듣기에는 단순한 인사관리, 재무관리 소프트웨어인 것처럼 보여도 이 서비스 안을 들여다보시면 사실 엄청난 연구개발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매일, 매시간 수천만 건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이 있어야 하고 데이터를 보안과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없이 분석하고 자료를 꺼내오고 저장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각 기업 고객마다 사업의 형태가 틀리고 조직의 형태가 틀리고 인사와 재무를 관리하는 스타일이 틀리기 때문에 이에 맞게 커스터마이즈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여 고객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구현해낼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은 현재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후발주자들이 있긴 하지만 새로운 경쟁사가 이 시장에 뛰어들기는 결코 쉽지 않은 사업인 것입니다. 게다가 워크데이를 사용하는 기업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저도 워크데이의 인사관리 시스템을 매일 이용하고 있지만 직관적으로 매우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어 사용하기가 편리합니다. 현재 워크데이는 인사관리 솔루션 분야에서 마켓시ェ어 8.2%로 1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물론 셉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인사관리 제품을 내놓고 워크데이와 경쟁하고 있긴 하지만 그동안 인사관리 부문에 집중 포커스해온 워크데이에 비하여 아직까지 경쟁사들의 서비스는 가격과 편리성, 확장성 측면에서 워크데이를 크게 뛰어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재무관리 솔루션 사업의 확장 가능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까지 워크데이는 주로 인사관리 분야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며 성장해 왔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영어로 HCM은 휴먼 캐피탈 매니지먼트로 인사관리를 뜻하고 FINS는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서비스, 즉 재무관리 솔루션을 의미하는데 5년 전인 2015년만 해도 인사관리 부문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95%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는 재무관리 부문도 크게 성장하여 현재는 전체 매출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워크데이가 사업을 벌이고 있는 인사관리, 재무관리 솔루션 분야의 전체 시장 규모는 2014년에는 58빌리언 달러로 한화로는 약 60조 원 규모의 시장이었으나 2019년에는 88빌리언 달러 규모로 전체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현재 기업들의 최고의 화두는 사내 시스템을 디지털화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인사관리와 재무관리를 보다 탄력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워크데이와 같은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앞으로 더욱더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기반의 인사, 재무관리 두 시장의 전체 크기는 앞으로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글로벌 시장 확대 가능성입니다. 현재 워크데이의 전체 매출의 76%는 북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미에만 현재 2200여 개의 기업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고 G2K, 즉 글로벌 탑 2000개의 기업 중 현재 38%가 워크데이의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워크데이가 글로벌 시장으로 향후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워크데이는 호주나 뉴질랜드, 서유럽의 대기업, 아시아 지역의 중소기업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미 들어와 있고 한국어로 된 사이트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번째로는 무궁무진한 교차 판매 기회가 있습니다. 기업 고객이 한번 워크데이 솔루션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이에 연관된 주변 제품으로 교차 판매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ACV, 즉 신규 계약 금액의 약 20%가
기존 판매한 제품들에 덧붙여 판매되는 애드온 제품에서 나오는 매출이라고 합니다. 기업들은 처음에는 워크데이의 인사관리 소프트웨어가 좋아서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워크데이의 다른 제품들, 즉 재무관리나 회계 등 다른 분야의 제품들도 사용하게 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따라 워크데이는 한 기업 내에서 다양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출을 더욱더 늘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역량 있는 CEO와 경영진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워크데이의 큰 강점입니다. 창업자이자 회장인 데이브 더필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사관리 및 재무관리 분야에서 이미 크게 성공한 바 있는 명실공히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현재 CEO인 아닐 버슬리 역시 피플소프트 때부터 최고 전략 담당 임원으로 이 분야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워크데이를 제로부터 만들어낸 전문가입니다. 이들이 현재 펼치고 있는 집중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독보적인 제품력 확보, 인사관리라는 키 상품을 중심으로 한 주변 제품으로의 매출 기회 증대, 글로벌 확장 전략 등을 살펴보면 향후 오라클이나 셉을 능가하는 기업으로도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치 데이브와 버슬리가 15년 전 피플소프트를 오라클에 대적할 만한 사업으로 키워서 결국 큰 프리미엄을 받고 매각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물론 워크데이의 모든 것이 장밋빛만인 것은 아닙니다. 워크데이가 풀어야 할 숙제는 어떻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현재의 인사관리 분야에서의 1위 자리를 수성하면서 더 크게 2위와 3위와의 격차를 벌일까라는 점일 것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현재 셉과 마이크로소프트, ADP 등 다양한 경쟁사들이 워크데이와 경쟁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중에 많은 기업들은 미래에는 서로 인수합병될 가능성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워크데이가 어떻게 현재의 사업을 강화하면서 경쟁사들로부터 더 많은 기업 고객들을 빼앗아 오는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부분은 바로 수익성 부분입니다. 현재 워크데이는 갭 회계 기준으로는 적자이지만 논갭상으로 영업마진은 2020년 기준 약 12% 플러스입니다. 워크데이는 자체적으로 2025년까지 매출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으로 마진율을 25%까지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계획대로 갈 수 있다면 향후 워크데이의 주가의 큰 폭의 성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워크데이가 자체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수익성이 점차 향상되어 가는지도 매 분기마다 발표되는 재무제표를 통해 체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워크데이의 주가는 현재 어떠한 상황일까요? 워크데이는 작년 초 코로나 사태로 110불대까지 하락했다가 반등하여 현재는 228불대입니다. 지난 몇 달간 3배, 4배 오른 테크 기업들에 대비해서는 주가가 아주 많이 오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PSR, 즉 주가 매출 비율도 그렇게 높지 않은 13배 수준입니다. 서비스나우의 경우 PSR이 23배, 주문 55배, 다큐사이는 33배, 스노우플레이크는 무려 157배임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워크데이의 주가는 매출 대비 아주 높은 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PSR을 이용하여 앞으로 4년 후 예상 주가는 얼마가 될지 한번 산정해 보겠습니다. 워크데이는 성장주이고 아직 적자인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수익 비율인 P-레이쇼가 아닌 PSR을 이용하여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상 주가를 산정해 보는 것은 간단한데 과거 3년에서 5년간의 PSR 평균과 미래 주당 매출액을 곱하면 됩니다. 먼저 시킹알파 사이트에 가시면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2024년까지의 예상 매출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 평균 PSR은 앞서 보여드린 마이크로 트렌드라는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5년 평균을 내보면 약 11.78배가 나옵니다. 이 배수와 2024년에 한 주당 예상 매출액인 38.94불을 곱하면 2024년의 예상 주가는 약 459불이 나옵니다. 현재 워크데이의 주가가 약 230불 정도이기 때문에 4년 후에는 2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워크데이에 대해 평가하고 있을까요? 이 트레이드에서 집계하는 향후 12개월 목표 주가 평균은 264.53불로 현재 228불보다 16.26% 높은 수치입니다. 목표 주가 최고치는 305불입니다. 컨센서스를 보시면 팁 랭크는 매수, 스마트 컨센서스는 매도, 톰슨 로이터스는 매수 11명, 강력 매수 10명, 보유 8명, 언더퍼폼 2명, 매도는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워크데이 성장성이 매우 좋다고 보고 가격이 하락하면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전체 주식시장의 하락에 대한 우려 역시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며칠 사이 게임스탑이나 AMC 등 실적과 상관없이 하루에도 수십 프로씩 올랐다가 떨어지는 주식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주식들은 매매하지 않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본인이 전문 투자자가 아니시라면 다른 사람이 이런 주식으로
몇 배를 벌었다, 얼마를 벌었다 하는 말에 절대 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개미들은 단기 매매의 경우 매수 타이밍을 놓치기가 쉬워 비싼 가격에 샀다가 마음고생만 하고 결국 손해를 보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미들이 장기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기업의 주식이 무언가의 이벤트 등으로 일시적으로 하락할 때마다 분할하여 투자하고 장기 보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기업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가가 하락해도 오히려 마음 편하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식을 매수하실 때는 늘 분할 매수하시고 분산 투자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